윤석열 대통령이 첫 광복절 경축사에서 조금 더 진전된 대북 정책 구상을 내놨습니다. 비핵화 협상 초기부터 북한의 경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다만 북한의 체제 보장과 관련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식량 공급,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등 6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비핵화 합의 이유가 아닌 협상 초기부터의 경제 지원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 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입니다. 여기엔 북한 히토류 같은 지하 자원과 연계한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과 보건의료, 식수 등 민생 지원 시범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한 남북 공동경제발전위원회 가동 계획도 밝혔습니다. 필요에 따라 유엔 제재의 부분적 면제도 국제사회와 협의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은 담대한 구상이 경제뿐 아니라 정치와 군사 부문의 협력 로드맵까지 담긴 포괄적 구상이란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윤석열과 그 군사 깡패들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대남 적대 정책을 명확히 한 만큼 북한이 담대한 구상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언급은 오늘 없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체제 보장 문제는 협상 과정에서 논의해야 진위 파악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담대한 구상을 논의할 남북회담 역시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담대한 구상의 진전 사항을 미국과 공유하고 있다고 했지만 미국이 어느 수준까지 우리 계획을 받아들일지도 변수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 의지도 보였습니다. 일본의 과거사 반성이 담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자민당과 정부 고위 인사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도쿄에서 김현애 특파원입니다.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여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당시 일본 총리가 발표한 한일 관계를 위한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엔 과거 침략에 대한 반성이 담겨 있지만 정작 패전이를 맞은 일본은 정반대 행보를 보였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엉뚱한 얘기만 늘어났습니다. 歴史の教訓を深く胸に刻み世界の平和と繁栄に力を尽くしてまいりました. 대신 기시다 총리는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데 대한 성찰이나 반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일본 강요들은 잇따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지난 13일 경제산업상에 이어 오늘은 경제안전보장 담당상과 부흥상이 직접 야스쿠니를 참배했습니다. 정부 대변인격인 관방장관은 야스쿠니 참배를 두둔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どの国であれ国のために命を捧げた方々に尊崇の念を表することは当然であります. 우리 외교부는 일본 정부와 지도자들의 참배에 대해 실망과 깊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매년 일본 고위 인사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에 따라 과감한 보상을 하겠다는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내놓은 지 이틀 만입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오늘 새벽 평안남도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비행거리와 궤적 등 상세한 재원을 분석 중입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4번째고 지난 6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2달 만입니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지 이틀 만에 미사일을 쏜 겁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따라 과감한 보상을 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미사일을 쐈습니다. 순항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순항미사일은 높은 정밀도를 갖춰 우리에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한미 연합훈련과 사전연습에 대한 반발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옵니다. 군 관계자는 한미 군 당국이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을 북한이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거부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윤 대통령이 발표한 지 나흘 만입니다. 비핵화를 하면 경제 지원 등을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윤 대통령의 실명도 언급하며 거칠게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핵개발 의지를 다시 한번 노골적으로 보였습니다. 대통령실은 무례함과 왜곡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당분간 남북 관계가 단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정재윤 기자입니다.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은 검 푸른 대양을 말리어 뽕밭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만큼이나 시련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에 따라 경제협력과 정치, 군사적 상응 조치를 제공하겠다는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대한 구상을 전면 거부하고 이번 제안이 이명박 정부가 내놨던 비핵, 개방, 삼천 정책의 복사판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어떤 지원과도 핵개발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실상 드러냈습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윤 대통령의 실명을 언급하며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해 비난했습니다. 남조선 당국의 대북 정책을 평하기에 앞서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무례한 언사를 이어가고 우리의 담대한 구상을 왜곡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의 공식 제안을 북한이 거친 표현을 써서 거부해 한동안 남북 관계가 경색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우리 정부가 밝힌 담대한 구상에 따라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한미 당국이 파악한 미사일 탐지 결과도 조롱했습니다. 그제 우리 군이 발표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장소가 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은 판단에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는데 그 근거가 뭔지 김민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군은 지난 17일 북한이 평안남도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김여정 부부장은 실제 미사일 발사 장소는 평안남도 안주시의 금성다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주시는 온천에서 약 92km 떨어진 지점입니다. 그러면서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추적 감시를 한다고 말하지만 발사 지점 하나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의 판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정보당국은 다양한 탐지 자산을 통해 정확한 발사 지점뿐 아니라 사거리와 궤적 등 다른 재원 분석도 어느 정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김 부부장이 미사일 발사 지점이라고 주장한 금성다리는 발사